Because he invites you on the show and you sort of say, great. And he says, we've got film, you won't need to do anything. Then he says, could you bring a guitar? And you go, yeah, but I'm not really prepared. And he said, well, no, but, you know, I'll hand you it, which he's just done. OK, I'll tell you what, the only thing I was thinking of doing, it's not really performing, just explaining a little thing. Before I did that Jenny Wren piece, and it's kind of, it's like a finger-picking style that I'm not actually very good at, but it's a... So it's got this little sort of, it's got a melody going on the top and a bass line going at the same time. And I was explaining to the American audiences how that sort of started. It was because me and George used to sit around learning all the basic rock and roll chords. But there was one little thing we used to do, which was a sort of semi-classical thing. It was like a little show-off piece we had. Well, it was actually classical, but we made it semi. We didn't quite know it, you know, but it was a thing by Bach, and it went like this. And so, wait for it. So, but it actually goes but we didn't know that second half. And that was a bit we went wrong. But I always liked this little. So years later, I then adapted it into the song Blackbird. Taking that sort of thing, you know. You were always waiting for the moon to rise. And I said, I'm not. 블랙버드는 화이트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어쿠스틱 사운드가 진짜 매력적인데 이게 폴의 실수로부터 나왔다는 게 진짜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 블랙버드는 사실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숨겨진 뜻이 존재하는데요. 벌드라는 단어는 영국 속어에서 사실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버드는 흑인 여성을 뜻하는 것이겠죠. 폴이 직접 1997년에 나는 새가 아니라 흑인 여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당시 차별을 겪고 있었던 흑인 여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고 말했는데요. 계속 도전하고 믿음을 잃지 말고 희망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사를 살펴보아도 부러진 날개로 나는 법을 배워라 라든지 푹 꺼진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워라 라든지 날아오를 순간을 자유로워질 순간을 기다려왔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라는 것이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종합하자면 지금 흑인 차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계속 도전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 차별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큰 흑인 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요. 특히 1968년 4월에 마틴 루터 킹이 살해당하면서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테네시주 멤피스 로레인 모텔 발코니에서 마틴 루터 킹이 39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고 이 암살을 계기로 루이스빌, 볼티모어, 워싱턴 DC 등 미국 전역 100개의 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방화라든지 약탈, 차량 파괴 등등 여러 폭력들이 발생을 하였고요. 많은 군인과 경찰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은 이 사건을 신문을 통해서 읽게 된 것이죠. 폴이 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오디오 파일도 존재하는데요. 1968년 11월 화이트 앨범 발매 당일 도노번과 폴이 대화하던 오디오 테이프입니다. You've seen what? So many blackbirds now. I sang it to Diana Ross the other night. She took offence. Not really. But I didn't mean it like that originally. I remember. Really? Yeah, I just read something in the paper about riots and that. Birds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사실 비틀즈의 많은 노래가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쉽고 즐길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렇게 블랙버드처럼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곡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존 레논의 솔로 시절 앨범을 보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 있죠. 이런 식으로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용기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 블랙버드를 흑인 아티스트인 비욘세가 2024년에 커버했다는 것인데요.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비욘세는 2016년에 CMA 시상식에 흑인 여성으로 컨트리 무대에 섰는데 이때 컨트리 팬들로부터 굉장한 거부감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우보이 칼터라는 앨범에서 비욘세는 흑인 아티스트가 미국 대중음악에서 어떻게 지워졌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 앨범에 그 블랙버드가 새로운 버전으로 커버가 되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컨트리 뮤직은 사실 백인 아티스트들이 주로 했다 보니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치 폴 맥카트니가 블랙버드로 그 당시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실제로 비욘세에게 전달이 돼서 비욘세가 차별을 딛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의 서사가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 앨범이 나오고 나서 폴은 비욘세가 이 곡을 처음 썼을 때 영감이 됐었던 민권운동의 메시지를 다시 강화시켜줬다. 정말 훌륭한 버전이다라고 밝혔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비욘세가 페이스타임으로 먼저 연락을 해서 감사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에 담긴 의미까지 굉장히 재미있는 노래인데요. 몇 가지 여담을 더 살펴보자면 이 노래는 에비로드 스튜디오 2에서 폴 혼자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스튜디오에서는 존 레논이 레볼루션 9을 작업 중이었다고 하고요. 32번의 테이크를 시도해서 마지막 테이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폴의 목소리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 발 태핑 소리 이렇게 아주 간단한 재료들만 사용해서 아름다운 곡이 나왔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화이트 앨범쯤 됐을 땐 멤버들이 여러 스튜디오 효과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풍성하고 여러 재미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었는데 그런 것과는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 태핑 소리가 오랫동안 메트로놈 소리라고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테이프 박스에 풋 태핑이라고 명확하게 적혀져 있어서 이 오해가 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어보면 새 소리가 삽입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소리는 실제로 1965년에 에비로드 스튜디오의 엔지니어가 자기 정원에서 직접 녹음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간 이 노래 후반부에 들리는 새 소리가 확실히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것보다 새 소리가 들리면 더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이 새 소리에서 뭔가 따뜻한 햇살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곡과 린다 맥카트니와의 에피소드도 존재하는데요. 폴의 옛 연인이었죠. 1967년 5월에 런던에서 둘은 처음 만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린다는 록 뮤지션의 사진을 찍으러 미국에서 온 사진작가였다고 합니다. 둘은 1968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관계를 시작했는데 하루는 린다가 폴 맥카트니 집에서 처음으로 밤을 보내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린다와 함께 방에 있었던 폴 맥카트니는 그때 창문을 열고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블랙버드를 불러줬다고 하는데요. 실제 증언에 따르면 폴은 평소처럼 미니 쿠퍼를 집 안으로 몰고 들어가지도 않고 도로에 차를 세우고 린다와 함께 우리 앞을 그냥 지나쳤다. 그리고 집 안에서 이 방 저 방 불이 켜지고 꺼지는 걸 보고 있었는데 집 꼭대기의 매드룸에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이 매드룸은 폴 맥카트니가 악기와 장난감을 두던 방이었는데 폴이 창문을 열고 아직 거기 있어요? 하고 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팬들이 네라고 대답하자 폴이 어쿠스틱 기타를 들고 창문에 걸터 앉아 어둠 속에 있는 팬들에게 블랙버드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정확히 왜 불러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팬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되었을 것 같고 린다나 폴 맥카트니 자신에게도 이 노래와 그 밤의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랙버드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정말 짧은 하나의 노래이지만 그 안에 있는 멜로디, 그리고 가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에 얽힌 여러 스토리까지 참 재미있는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노래를 다시 듣게 되면 폴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떠올리면서 노래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